자, 18장 화해 작물의 이용. 자, 화해 작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제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화해 장식. 첫 번째가 이제 꽃꽂이. 그 중에서 코르사주, 일명 코사지라고 하는 거. 여성의 상반신 의복이나 모자 등에 매다는 작은 꽃 양식.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테라리움. 많이 배웠죠. 우리 많이 했어요. 예. 자, 요거를 하는 이게 요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밀폐된 투명 용기 내에 토양과 식물을 넣어서 키움으로써 용기 내에 축소 정원을 꾸미는 거. 용기 내에. 그다음에 큰 식물부터 작은 식물 순으로 식재를 해야 돼요. 이게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예, 큰 식물부터 작은 식물 순으로. 요거 이제 보기를 거꾸로 놓으면 큰 식물부터 먼저 놓고 작은 식물 순으로. 자, 잉글리시 아이비는 좋은 식물 재료이고 식재를 마친 후 잠시 뚜껑을 열어주는 것이 좋고 직사광선을 피하는 게 좋고, 또 이제 거리 화분 걸어 놓는 거죠. 거리 화분. 여기서 이제 쓰이는 게 피투니아, 또 뭐 보스턴 고사리, 빈카, 후쿠시아. 근데 이제 드라세나 같은 경우 아프리칸 바이올렛, 요거는 거리 화분으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드라세나나 아프리칸 바이올렛,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적당하지 않답니다. 또 DC 가든, 일명 그 접시 위에 올려놓은 정원이라고 하는 DC 가든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식물부터 작은 식물 순으로 식재하는 거고요. 또 헤더라는 좋은 식물 재료고요. 헤더. 또 마감재로 자갈이나 이끼 등을 깔고요. 직사광선 피하고요. 화해 가공, 건조화, 말린 꽃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실리카겔, 소금, 붕사 이런 게 건조제로 쓰이는데 마사토는 아니에요. 아파 누름꽃도 있고, 또 보존화라는 거, 생화의 수분과 생화 자체의 색상을 용액으로 탈색시킨 후 형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글리세롤 등으로 치환하여 만들어내는 화해 가공 기술을 이걸 보존화라고 하네요. 이게 아마 이렇게 하면은 오래 보존이 되나 봐요. 자, 실내 조경으로 알맞은 거 대나무, 필로덴드론, 스킨답서스. 소나무는 당연히 안 돼. 소나무를 집안에, 물론 이게 이제 분재를 해가지고서 할 수는 있겠지만 실내 조경으로는 소나무는 안 맞겠죠. 화단,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계절에 의한 분류, 식물 재료에 의한 분류, 뭐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395쪽 교재 문제 풀어볼게요. 여성의 상반신 의복이나 모자 등에 매다는 작은 꽃 양식, 코르사주. 자, 리스, 오브제, 부케, 이거만 아시죠? 리스는 화한. 예. 꽃을 건조시키기 위해 건조제로서 적당하지 않는 것, 마사토가 적당하지 않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실내 조경용 식물로서 적합하지 않은 거, 이거 소나무. 공중에 적합하지 않은 거, 아까 보스턴 고사리, 아니 드라세나하고 아프리칸 바이올렛, 드라세나하고 아프리칸 바이올렛은 공중 거리용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아마 무거운가 봐요. DC 가든의 제작과 관리에 대한 요령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아니, 그게 공중거리용으로 네. 이게 이렇게 늘어지질 않아. 뻗치나 보다. 바이올렛 같은 거는 예. 이렇게 그냥 작은 이렇게 모양을 내서 앞에 이렇게 해서 꽃이 가운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리용은 안 맞아. 그러니까 그냥 창가나 이런 데 놓는 용. 그치, 좀 이렇게 늘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예. 1번. 1번이죠. 이거 5번 문제. 작은 식물부터 하면 안 돼. 큰 식물부터. 이 헤데라는 게 헤데라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헤데라. 제가 네이버를 좀 찾아봤더니 네. 드릅나무과 상록성, 덩쿨성, 소형 관엽식물이랍니다. 8장은 이렇게 해서 끝나고요. 19장 바로 넘어갈게요. 19장 도시원해와 원해치료, 페이지 401쪽 한번 볼게요. 401쪽 표 19-3, 요거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요. 이거 잘 읽어보십시오. 자, 기억력 향상에 좋은 거, 우리가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기억력 향상에 필요한 것. 자, 집에다가 로즈마리 꼭 한번 하죠. 로즈마리 기억력 향상에 도움되는 거, 필로덴드론, 파키라, 로즈메리, 팔손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는 집에 구석구석에다가 로즈마리를 하나 키워야 되겠어요. 거실 같은데 우리 대표적인 게 뭐 이제 인도 고무라든가 뭐 아레카 야자류 종류, 뭐 이런 것들. 베란다에다 좋은 거 우리 알고 있는 거 뭐 팔손이, 예, 분화, 이런 것들, 허브류 같은 거 베란다에 놓으면 좋고요. 자, 침실에다 놓는 거 팔레노시스, 선인장, 뭐 이런 것들.
자, 주방에는 스킨답서스 이런 거. 화장실 우리 많이 했죠. 관음죽. 예. 시험 문제 나왔었죠. 맞아요, 시험제. 예, 공부방에 로즈마리. 공부방에 로즈마리. 우리 학우들 방에도 로즈마리. 쭉 내려가서요. 이제 그 옥상 녹화. 여기 별표시 한번 볼게요. 식물이 공기를 정화하는 기작. 어떤 식으로 이거 식물이 정화하느냐? 식물 뒷면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된 공기는 일부 대사작용에 의해서 분해된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증산된 물과 같이 방출되는 음이온은 상당수의 오염물질을 중화 또는 제거한다. 근데 이 음이온 대신에 양이온 넣고서 틀린 보기예요. 이게 또 뭐 증산작용에 의해 발생된 공기는 대류에 의하여 공기 중에 오염물질을 토양으로 이동시키고, 또 식물체 뿌리는 토양 미생물이 잘 번식하도록 하여 토양 중에 오염물질을 제거, 분해시켜 식물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게 식물이 공기를 정화시키는 방법, 기작이에요. 뭐 원예 치료, 이게 식물이 또 원예 치료 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제로 가볼게요. 420쪽. 자, 다음은 식물의 공기를 정화하는 기작. 아까 그 음이온, 양이온이죠. 2번에 보면 양이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음이온이 돼야 돼요. 뭐 지금은 안 읽지만 다들 시간 나서 읽어보세요. 다음에 기억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로즈마리. 자, 팔레노프시스는 어디 쓰죠? 침실. 침실. 팔레노프시스 침실. 자, 로즈마리는 공부방. 다음 중 옥상 녹화에 가장 잘 어울리는 식물. 아까 여기서 기린초. 살짝 넘어갔어요. 이거 넘어갔어요. 다음 중 가로수로 사용하기 그 조건에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당연히 이거 뭐 상식적인 거죠. 연중 그늘을 제공해. 연중 그늘을 제공해 준다. 이식이 용이하고 전정에 강해야 된다. 도시민에게 친밀감을 줘야 한다. 자, 식물을 통해 원예 활동의 사회적 교육. 이거 상식적인 거죠? 원예 치료죠. 자, 20장 또 바로 갈게요. 화훼 작물의 품종 개량에는 뭐가 있느냐? 밑에 보면 자, 육종 목표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꽃이 크기라든가 꽃 모양이라든가 꽃 방향이라든가, 이제 거베라 같은 경우에 미니와 미크로 계통으로 육종을 했어요. 거베라 같은 경우에 또 화색, 그러니까 꽃의 색깔. 자, 카로티노이드계는 황색과 적색, 또 플라보노이드계는 황색과 적색에서 청색, 안토시아닌 적색, 청색, 자색, 선인장 채송화에서의 적색은 베타시아닌, 채송화의 황색은 베타크산틴. 자, 잎과 줄기. 자, 잎이 무늬가 생기는 거 막 이렇게 줄 가고 막 하는 것들 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요. 그런 거는 이제 그게 바로 그 키메라라고 하는 어떤 유전적인 요인인데, 그런 게 벤자민 고무나무라든가 아이비, 드라세나, 산세베리아. 이 키메라 같은 경우에는 돌연변이 일종이에요. 여기 써있네. 한 개체 내에 서로 다른 유전적 성질을 가지는 동종의 조직이 함께 존재하는 현상. 이걸 키메라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자작나무, 줄기의 이거 보시면 줄기나 보면 이게 색깔이 흰색으로 보이는 자작나무. 이거 자작나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방향성, 꽃만 예쁘고 향기가 없거나 약한 경우, 이런 게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육종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튤립, 국화, 카네이션. 이게 국화나 카네이션, 튤립이 이게 이 꽃 향이 약한가 봐요. 자세히 안 맡아봐서 모르겠는데, 향이 좋아요. 그러면 그게 아마 그 좀 향을 좋게 만든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접하는 거는 원래 재래종은 향이 별로 없나 봐요. 향이 진한 꽃 또는 나팔라리, 히아신스. 이게 너무 진한가 봐요. 또 너무 진해도 문제가 되죠. 또 세 번째, LA 하이브리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나팔라리의 향기와 아시아틱 개통나리의 화형과 화색을 합쳐서 잡종을 만들어 놓은 게 LA 하이브리드라는 거예요. 조만성과 준연 생산성을 위해서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저걸 하는데, 이 야간에도 개화하는 품종을 개발했대요. 밤에도 꽃피는 거. 그게 무궁화, 원추리, 나팔꽃인데 국화는 안 된대요. 국화는 없대요. 아직까지. 그다음에 초형,
무측지 품종이 개발되어 치가를 따 주어야 하는 불편함을 경감시키는 꽃. 국화. 국화를 키우려면 치가를 계속 따줘야 되는데 이걸 안 따줘도 된다는 거죠. 영양 번식에서 종자 번식으로 변환한 작물. 자, 이게 원래 종자 번식이 좋아요. 종자 번식이 좋은데 문제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인데, 예. 자, 이게 신나팔라리, 또 달리아, 칸나, 국화 이런 것들이 영양 번식의 종자 번식으로 변환한 작물인데 프리지아는 아니에요. 437쪽. 최근 무측지 품종이 개발되어 치가를 따 주어야 하는 불편함을 경감시킨 꽃은 국화. 주로 주간에만 꽃이 피던 것이 최근 야간에 개화하는 품종이 개발된 종류. 자, 무궁화, 국화, 나팔꽃은 다 되는데 국화가 아니구나. 원추리, 나팔꽃은 되는데 국화가 아니네. 죄다 국화네. 국화가 아니고요. 자, 미니, 미크로 등 꽃이 작은 쪽으로 맞네. 아까 작은 쪽. 거베라. 벤자민 고무 나무 잎의 무늬 잎은 무엇에 이게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무늬 잎이 생기는 거냐. 잎에 무늬가 생기는 거 바로 키메라. 또 줄기의 무늬나 색깔이 흰색으로 관상이 대상이 되는 종류. 자작나무. 갈게요. 21장 바로 갈게요. 21장 주요 화훼 작물의 재배 기술. 절하류. 생산액이 가장 많은 것 장미. 장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장미가 여름철 절단 전정 대신 휴면아의 맹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절곡법과 아칭법이 개발되어 있다. 페이지 443쪽. 443쪽 보시면 여기 절곡법과 아칭법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요거 참조해 보시고요. 블라인드라는 게 뭐냐? 분화된 꽃눈이 꽃으로 발육하지 못하고 퇴화해 버리는 현상. 이걸 블라인드라고 그래요. 안 좋은 거죠. 블라인드라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국화의 로제트 타파 아까 나왔죠? 지베렐린. 그다음에 국화의 생태적 분류는 445쪽 표 21-1 요거 별표시 하나 해 놓으시고요. 여기에서 하국, 여름에 피는 국화 하국. 여기 보면 꽃눈 분화는 대부분 10도씨 전후의 온도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하국의 특징이에요. 스프레이 국화. 한 줄기에서 꽃대가 여러 개 갈라져 나오는 국화를 스프레이 국화라고 합니다. 꽃대가 여러 개 갈라져 나오는 한 줄기에서. 그다음에 나리. 오리엔탈 나리 계통이 있고 또 나팔나리 계통이 있어요. 나팔나리 계통 같은 경우는 꽃이 흰색으로 옆을 향하여 피고 향기가 좋다. 제주 지역이 재배 적지다. 나팔나리. 그다음에 아시아틱 나리, 틈나리, 스카시백합. 이건 꽃이 향기는 없으나 하늘을 바라보며 개화한다. 수성에 유리하겠죠? 보통 이렇게 이게 눕혀놓으면 이게 이렇게 효요. 블라스팅. 꽃봉오리가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 죽어버리는 현상을 블라스팅이라고. 아까 블라인드는 분화된 꽃눈이 꽃으로 발육하지 못하고 태워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분화류에는 이제 팔레노시스, 일명 호접란이라고 하죠. 광합성 기작이 캠식물, 팔레노시스가요. 온도에 의하여 화학 분화된다. 시크라멘, 이건 앵촉과고 겨울철 실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게 시크라멘이에요. 자, 467쪽 문제 풀고 끝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총 생산액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많이 생산되는 절화, 장미. 국화의 로제트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필요한 거, 지베렐린. 장미의 기부에서 바로 나오는 줄기를 채화 모지로 쓰지 않고 벤치 위에 놓여진 배지에서 통로 측 밑으로 경사지게 신초를 꺾고 휘어지게 하여 여기에서 광합성을 시켜 영양 생산을 하게 하고 뿌리 윗부분에서 새로 나오는 튼튼한 신초를 자라게 하여 꽃대를 만드는 방법, 아칭법과 절곡법이 있는데 이거는 아칭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음 분화 중 광합성 기장이 캠 식물이는 거 팔레노시스. 나리 중 백색의 꽃이 측방으로 피며 향기가 좋은 계통. 향기가 좋은 계통 하면 나리. 향기가 좋은 계통. 나팔나리네. 나팔나리. 이렇게 이상으로 다 끝났습니다. 21강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수.